민규 씨가 아버지에게 닥친 끔찍한 비극을 전해 듣게 된 것은 유난히 추웠던 2001년 12월 8일 자정을 넘긴 깊은 밤, 어머니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너희 아버지 쓰러졌다. 그래서 이 감이 안 좋잖아요. 왜 어떻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쓰러졌다. 심상치 않은 연락에 서울에서 대구에 있는 본가까지 한달음에 내려갔다는 민규 씨. 그곳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상상조차 못했던 처참한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잔혹한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다는 그날, 민규 씨의 아버지인 66살의 최중섭 씨는 가게 건물 지하 1층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예리한 흉기에 7군데를 찔리고 베인 뒤 과다출혈로 숨진 최 씨. 그의 목에는 8.6cm의 깊은 상처가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칼에 찔린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베이는 상처예요. 기관이 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쪽에 혈관도 잘렸고. 오른쪽 목동맥은 심장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절단 즉시 엄청난 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숨진 최 씨의 시신에는 그저 범인의 잔혹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한 가지 특이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려 19.5cm의 깊이로 찔렸지만은 옷에는 핏자국이 거의 묻어있지 않았던 복부의 상처였습니다. 간도 찔렀고 복부에 있는 동맥도 2군데는 찔렸거든요. 그렇다면 출혈량이 상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다는 것은 이미 치명상으로 다량의 실혈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의 혈액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때, 그때 복강이 차입이 됐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떠나기 전 마지막 확인일 수도 있다. 치명상을 야기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내 몸에 좀 배이는 사람이어야 돼. 나름 피해에 대해서는 가깝게 사는 사람이에요. 아주 흔치 않은 프로페셔널하다 킬러로서 잔인하고 계획적이고 구조를 정확히 하는. 최 씨가 숨진 곳은 당시 20-30자루의 총이 보관돼 있었던 총포사. 그런데 수사 결과 범인과 함께 사라진 물건이 확인이 됩니다. 브로닝 12구경 5연발 엽총 2자루였습니다. 엽총의 행방이 드러난 것은 최 씨가 숨진 채 발견되고 3일이 지난 뒤 2001년 12월 11일 오후 3시 17분경 대구 성서공단에 위치한 한 은행에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상의엔 미색 조끼를 걸친 강도가 침입한 겁니다. 다짜고짜 총을 쏘며 들어선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바로 브로닝 12구경 5연발 엽총이었습니다. 엽총을 들고 들어가고 은행을 턴다하는 것은 옛날에 상상도 못할 그런 이마한 스포츠 가방이 있어요. 저 던지면서 담아 씨 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총 겨누면서. 당황한 직원들이 머뭇거리자 2발의 실탄을 더 발사한 범인. 그가 현금 1억 2,600만 원이 든 돈가방을 들고 달아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분에 불과했습니다. 총을 아예 사용을 안 해봤던 일반인 같은 경우는 총을 쏘거나 장전하는 거는 어렵겠죠. 한 손으로 잡고 바로 장전을 계속하는 모습을 봐서는 엽총을 다룰 줄 아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엽총을 몹시도 능숙하게 다루는 범인의 심출기모란 범죄는 살인과 강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행 강도 3시간 뒤인 오후 6시 10분 무렵 은행에서 불과 4km 떨어진 대구 화원읍의 한 아파트에서 차량 방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불탄 진주색 매그너스 안에서 발견된 것은 은행 강도가 들고 달아났던 돈가방과 그가 입고 있었던 미색 조끼, 실탄 36발과 브로닝 12구경 5연발 엽총 2자루. 닷새 사이 잇따라 벌어진 총포사 살인 사건과 은행 강도, 차량 방화가 결국 동일범의 연쇄 범죄였음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차주만 찾으면 금세 해결될 줄 알았던 사건. 그런데 해관항에서 보는 번호판이 없어졌어. 번호판의 주인은 2주 전 경남 창녕 시외버스 터미널 뒤편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다가 번호판을 도난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이는 이틀 뒤인 11월 30일 대구 수성구에도 있었습니다. 모텔에 세워둔 진주색 매그너스를 누군가 훔쳐갔다는 겁니다. 나왔는데 차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인 확인하고 그 수부시대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남자 한 명이 그 차 키를 가져갔다. 손님인 척 행세하며 몹시도 태연하고 대담하게 차를 훔쳐 달아났을 범인.
입주도 면밀하게 훔친 차의 번호판을 바꿨던 그는 일주일 뒤 총포사에서 최 씨를 살해하고 엽총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은행에서 1억 2,600만 원을 탈취하고 달아나 자신의 흔적을 까맣게 태우고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완전 범죄를 저지른 듯 보였던 그의 범행에도 예상치 못한 변수는 있었습니다. 바로 목격자였습니다. 그때 제가 본 거는 오후 한 5시쯤 됐을 거예요. 토요일이 맞아요. 차에 미등이 켜져 있었어요. 매그너스 흰색 차량이요. 목격자가 미등이 켜진 채 성서공단 길에 주차돼 있는 진주색 매그너스를 본 것은 12월 8일 오후. 방전이 될 것 같아 차주에게 연락을 하려 했지만 차에는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 뒤 오전 배터리 교환을 하고 있는 차주를 우연히 보게 됐다는 목격자. 신발은 랜드로버 그런 종류의 신발이었고요. 바지는 면바지 아이보리색인가? 반코트인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배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되게 열어갖고 있었고 시각도 좋았어요. 약간 통통했었죠. 사건 당시에도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가 만들어졌지만 은행 엽총 강도 사건 수사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건은 미제로 남은 채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을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을 통해 복면 속에 가려진 범인의 진짜 얼굴을 간절히 밝히고 싶었던 우리에게 연락을 해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18년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비밀을 들려주고 싶다는 한 사람. 그녀는 무척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두려움에 미쳐 나서지 못했다는 제보자를 우리는 사실 이미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보자는 은행 강도 사건이 있던 그날 진주색 매그너스의 배터리를 교환하고 있었던 용의자의 얼굴을 본 유일한 목격자였던 겁니다. 목격자가 우리에게 다시 연락을 해온 이유는 사건 발생 7년 뒤에 겪은 믿기 힘든 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경북 칠곡군에서 잠시 머무르고 있었다는 목격자는 늦은 저녁 회 배달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이 두드리니까 제가 현관문이 열어졌는데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뒷걸음질 쳤죠. 배달원과 마주한 순간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을 쳤다는 목격자. 간신히 돈을 건네고 회를 받았지만 도저히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음식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조금 달랐다. 뭐 대한민국에 다른 사람을 살찌우면 전부 얼굴이 둥글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 얼굴 봤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얼굴이 너무 닮아가지고요. 누구라고? 그 범인이랑. 목격자의 진술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그를 만나야 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대구 총포사에서 차로 30분 거리지만 도 경계 넘어 경상북도에 속해 있는 칠곡군의 한 마을. 목격자는 바로 이곳에서 용의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곳은 사장이 배달까지 겸했다는 작은 횟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사장이 목격자가 마주한 용의자일까? 닮았네. 멀리서 봐 닮았네 여보. 닮았네. 다른애 잘생겼어. 옷것들이 너무 가끔만 있고. 한동안 동네에서 횟집을 했지만 그 뒤 한우 전문점으로 종목을 바꿔 식당을 운영하다 수년 전 동네를 떠나 타지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이 씨. 그런데 무서워. 무슨 보통 인간 아니야? 보통 해라 그 집에는 겁나.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실 개입하기 쉽지도 않고 친구들이 가를 물으면 아무도 대답은 안 해줄 거야. 아마. 겁을 낼 거야. 아마. 그 사람은. 2001년 12월 8일 새벽 가게 건물 지하 1층에서 잔혹하게 숨진 채 발견됐던 총포사 주인 최 씨. 그의 몸에는 무려 19.5cm 깊이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깊이가 19.5cm 같으면 이 손잡이하고 다 하면은 최소한 25에서 30cm의 칼이 알겠느냐 그래 추정하죠. 횟집에서 쓰는 사시미 칼이나 도축장에 사용하는 그런 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건 당시 도축장과 횟집에서 일하며 사냥을 즐겼던 사람들 역시 실제로 용의선상에 있었던 상황. 그런데 이 씨에 관한 미심적인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혁총 같은 것도 아마 갖고 다닐 수 있을 그 사람이요? 거. 4년 가면 뭔데? 몸이 어떻게 됐고 4년 같은 것도 좀 다녔을 거야. 동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 씨는 엽총을 다룰 줄 알고 횟칼을 능숙하게 사용했으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작성한 몽타주와 닮았다고 합니다. 마을을 떠났다는 이 씨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집이 우리 집 가는 집 우리 안 살기야. 여기 안 살아가. 엄마가 거기 있어. 수소문 끝에 알게 된 이 씨 어머니의 집. 그곳에서 아들의 행방에 대해 물어봐야겠습니다. 서울에 SBS 방송국에서 왔어요. 요 횟집 하시던 분이 아드님이세요? 옛날에 횟집 그거 와야겠다 우리. 그때 방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아이고 다른 분이 계세요 안에? 아 없지. 그렇게 내가 못 했다니까 가야 돼. 아 아드님 아니세요? 예? 뭐 하신다고요? 없어요. 안 들어요. 아, 선생님 잠깐 나오실 순 없죠? 안에 계신가 봐요. 이 씨가 요즘 통 집에도 오질 않는다고 설명한 남자. 그는 한참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영 씨 사장님 되세요? 170cm 초중반의 키에 선명한 이목구비. 그는 우리가 찾고 있던 횟집 사장 이 씨였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마주한 이 씨에게 마을 주민들이 들려준 얘기의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옛날 횟집 배달도 하시고 혼자 하셨다고요? 혼자 했죠. 저 혼자. 제가 횟집은 좀 오래 하다가 구에서 소고기 한 10년 하다가 고기도 잡았게 하는 거, 소 잡는 거 이런 거 배워가지고. 소 잡는 거 이렇게 발굴하는 거. 그러다 장사를 했죠. 몸무게도 90kg, 100kg 나갔죠. 90kg, 100kg. 한때 몹시도 건장한 체격으로 도축이 끝난 소가 식당에 들어오면 직접 발골 작업을 했다는 이 씨. 그에게 사냥 경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20년 됐네. 한 20년 뭐. 우리도 뭐 옛날 좀 젊었을 때 사냥 가자 하니까 뭐 총 들고 설치 들고 산에 가잖아요. 가면 라이터. 억수로 가야 돼. 그래 되면 산에 있는 짐승들이 밑에 내려와요. 그러면 싸가자고 이런 거. 마을 사람들의 말처럼 20년 전인 90년대 후반 무렵 그는 꿩은 물론 멧돼지와 같은 큰 동물까지 사냥해 직접 해체도 했다고 합니다. 조만한 꽁은 요만한 기고 요만해서 죽이고 멧돼지 잡는 큰 거 요만하지. 총알은 신고 안 해요 옛날에도? 불법으로 가 있는데 신고할 이유가 없어. 그럼 총알 어디 가서요? 어디서 구해도 구하죠. 그때는 뭐 총포사도 많았고 지금 이 동네도 총포사 있고 있었죠. 법이 엄격하지 않았던 시절 엽탄 소재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열흘 뒤 우리는 이 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우연히도 용의자와 공통점이 겹치는 상황에서 그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구의 은행강도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선생님이 좀 닮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닮은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저희가 많이 받아서 제가 찾아뵙고 그 시절에 뭐 하셨나를 좀 여쭤보고는 있어요. 2001년 요즘인데 20년 됐네. 네. 그렇죠. 2000년, 2000년 장사를 했네. 2000년 장사했죠. 장사 안 해도 할 게 없는데. 2000년대 초의 기억에 닿기 위해 이 씨는 최근의 일부터 더듬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10년 전에는 소고기집 했고 네. 36살 때인가 7살 때인가 그랬지 했고 수족관을 지었다니까 2천 이래가지고 수족관 그때 돈 400만 원 주고 해가지고 오래 하다가 내가 공단에 저 내려가 또 라이브 카페를 가가 1년 6개월 했나? 진짜 가수는 아니고 노래 좀 잘하나 하든 노래 한 시간 놀아주면 그때 돈 2만 원인가 1만 원 주고 쉬다가 요런데 지금 요거 있는 모양이다 얼마 됐어? 33살 때가 4살 때가 야식집 했었지. 야식집 하다가 추고 1시간 30분에 걸쳐 근 30년 동안 자신이 운영했던 가게를 일일이 설명한 이 씨. 그가 집을 나서려는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2000년도 뭐 이거 대부분 뭐 그걸로 검사가 오는데 결론은 내가 갈 일이 없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그의 진술에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대구 은행강도
용의자가 본인과 닮았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회피 반응입니다. 대구은행강도 그리고 2001년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려 하는 반응이 눈에 띄게 관찰되는데요. 이것들은 이전에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방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모습과 굉장히 대비가 되죠. 상대방이 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자꾸 판단하면서 뭔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불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제공하는 것을 보면 뭔가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서 지금 자꾸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심리적 의도도 있을 수 있다. 사건에 대해 묻기 전 분명 수많은 가게의 상호명은 물론 직원들의 임금과 공사 대금까지 세세히 기억했던 이 씨. 하지만 사건이 있던 2001년 전으로 그의 기억은 비어 있습니다. 우린 이 씨의 지인들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사실 뭐 노름을 해가지고 좀 이성을 키는데 그럼 노름을 알아? 뭐 노름 해가지고 있는 거 다 까먹고 있으니까 안 되고 아버지 말고 이거 가져가야지. 그것까지는 아버지 말고 하루 종일 2,400만 이렇게 갚았거든. 지가 또 다니면서 객지로 다니면서 돈을 많이 잃었어요. 객지로 다니면서 내구라 뭐 구미로 뭐 이래 거의 몇 억을 뜯어먹었다고 와야지. 석연치 않은 일들이 이어질 무렵 우린 오랫동안 이 씨를 알고 지냈다는 한 지인으로부터 몹시도 뜻밖의 이 얘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도 없이 아침에 나한테 전화가 사람 죽였다 하는 거라. 야 이거 어디 그렇고 할 때는 어디 산에 숨어있다 하길래 이거 진짜 가지고 산에 숨어있으면 제 집 바로 그 앞에 지금 경찰서인데 바로 그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그 숨을 때는 어딘데. 지난해 여름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와 믿기 힘든 얘기를 했다는 이 씨. 근처 원룸에서 한 사람을 살해한 뒤 산으로 달아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저 농담이라고 여기기에는 이 씨의 목소리가 너무 심각했고 그 내용도 무척 상세했다는 지인. 죽이면 물어보기는 막 내가 그걸 알고 없고 차차 알게 됐다 하기는. 작은 마을엔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고 주민들 중에는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한 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시장 저쪽인데 사람 죽였다 이런 내용 접수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전체 회사팀 다 동원돼가지고 발버리고 움직였다니까. 이 사람 이제 찾아야 되니까. 그죠? 오늘 올라갔다 뭐 현재 진행이니까. 깜짝 놀라 이 씨의 당일 행적을 추적했다는 형사들. 하지만 확인 결과 그저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고 합니다. 다 확인하니까 살인하고 이술 묻고 그냥 헛소리 했는 거고. 그래서 이건 그때 종결됐던 사안이에요. 또 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술 먹고 얘기했다. 왜요? 그분이 그런 장난 전화를 가끔 하세요? 저한테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없는데. 정신 돌아가요.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지인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이 씨의 위험한 거짓말. 그 이유가 알고 싶어질 무렵 우리에게 연락을 해온 이가 있었습니다. 이 씨였습니다. 아니 피디입니까? 실공법이 네, 고마시지. 예전에 대구에 있었던 은행 강도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시다는 건가요? 그거는 뭐 나는 잘 모르 그런 것도 모르고 잘 모릅니다. 예? 2001년 뭐 2000년 뭐 이 정도. 저는 뭐 그런 거 몰라요. 그 당시에 대구 간지도 없고 잘 모르지 뭐 누구야 합니까?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했나 내가 기억이 잠시 과거하네. 여전히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는 말 대신 모른다고 말을 하는 이 씨.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는 왜 했던 걸까? 후배분께 어떤 얘기 하셨나요? 몰라요. 뭐 저는 기억도 없고 저한테 묻고 내가 사람 하나 죽였는데 이런 내 희한 괴로운데 도움 줄 수 있겠나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술을 드시고 살인을 하셨어요? 제가요? 네. 그런 거 없죠.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괴로웠어. 그저 마음이 괴로워 사람을 죽였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 씨. 현재 대구지방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 30여 건에 달하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취재한 내용과 또 저희가 수사했는 내용을 종합해서 다각도로 면밀히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끝나지 않은 사건은 없습니다. 진행 중인 다 사건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제보를 주시면은 경찰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사를 할 생각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해결의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2001년 12월 총부사주인 최 씨를 살해하고 은행에서 1억 2,600만 원을 탈취한 범인. 이제 다시 추적의 시간입니다.